CJ 스트라우드가 이끄는 휴스턴 텍산스, 그리고 조 플라코가 이끄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, 이 두 팀이 보여준 와일드카드 경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물을 저희한테 안겨주었습니다. 바로 CJ 스트라우드, 이 루키 쿼터백, 역대 최고의 루키 쿼터백이 이끄는 이 휴스턴 텍산스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를 바로 압살했다는 점인데요. 브라운스는 리그 최고의 디펜스를 이끌고 있던 팀이었던 만큼 이 경기 결과는 굉장히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최종 스코어가 45대 14. 도대체 어떤 이 휴스턴 텍산스는 경기 전략을 가져왔고, 또 브라운스는 왜 이들이 자랑하던 리그 최고의 디펜스를 보여주지 못한 채 경기에 끝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제 개인적으로 휴스턴 텍산스의 오펜스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디펜스의 대결을 살펴보면요, 제 개인적으로 이 경기 휴스턴 텍산스라는 팀이 가장 중점적으로 오펜스를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요소는, 첫 번째는 맨 커버리지 상황에서의 대처, 그리고 두 번째는 CJ 스트라우드의 퀵 릴리즈,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된 헤비 포메이션과 CJ 스트라우드를 지키기 위한 프로텍션의 노력, 그걸 세 가지를 총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 요소인 이 맨 커버리지 요소의 경우에는 CJ 스트라우드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라는 팀은 리그 최고의 디펜스를 보유하고 있고, 이들의 디펜스의 색깔은 바로 맨 커버리지예요. 리그 최고의 코너백진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굉장히 공격적인 디펜스 운영, 이 짐 슈왈츠 코치 하에서 공격적인 디펜스 운영을 하길 원합니다. 이들의 코너백은 굉장히 프레스하고 타이트하고 공격적인 그러한 1대1 매치업을 즐기고, 그리고 5명, 6명의 블리츠를 보내는 것을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굉장히 잘 해냈어요. 그리고 실제로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와 휴스턴 텍산스와의 정규 시즌 매치업, 16주차 매치업에서 브라운스는 케이스 키넘을 상대로 어느 정도 좋은 성공을 보였고, 또 휴스턴 텍산스가 가장 좀 실패했던 경기, 정규 시즌 14주차 뉴욕 제츠와의 경기에서 뉴욕 제츠는 스트라우드를 향해서 계속해서 블리츠를 선보였고, 그 결과 스트라우드는 본인 커리어 최악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. 결국 이 경기는 브라운스의 팀 컬러와 휴스턴의 약점으로 꼽혔던 이 맨 커버리지에 대해서 과연 휴스턴 텍산스가 얼마나 준비를 해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이날 경기 블리츠를 많이 사용하면서 맨 커버리지를 선보였고, 휴스턴 텍산스는 이를 잘 대처하는 모습을 선보였어요. 첫 번째 플레이는 언더센터에서 시작을 합니다. 언더센터에서 시작을 하고,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맨 커버리지 5맨 러쉬를 하고, 여기서 니코 콜린스가 어마어마한 이 야드를 득점하는 플레이인데요. 일단 휴스턴 텍산스는 여기서 언더센터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라는 팀이 블리츠를 행해 올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, 이 엑스트라 블러커를 한 명은 칩 후에 라우트를 타고 한 명은 온전히 막아내고, 왜냐면 여기에 블리츠 러시아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었으니까요. 그래서 어느 정도의 프로텍션을 유지하길 원한 채 이 CJ 스트라우드가 완벽한 공을 던지기까지 시간을 주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 플레이를 통해서 아마 휴스턴 텍산스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코너백진을 우리가 잘 매치업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. 여기서 이 굉장히 단순한 이 드리프트 컨셉인데 플레이가 진행되고, 니코 콜린스의 이러한 크로스 이 인브레이킹 라우트를 코너백이 그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에 잘 따라가지 못했고, 또 세이프티 또한 커버리지에 늦었기 때문에 니코 콜린스가 이 CJ 스트라우드의 완벽한 패스를 받고 캐치를 해냈어요.
근데 단순히 이 플레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. 다음 플레이는 커버 1은 아니고 이제 커버 2맨, 두 명의 세이프티가 이 하이에 있고,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프레스하게 맨 커버리지를 펼치는 형식입니다. 이러한 투맨 컨셉을 상대로도 휴스턴 텍산스는 터치다운을 만들기 직전까지 갔어요. 어쨌든 이 상황에서도 니코 콜린스가 또 패스를 거두었는데,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일단 맨 커버리지 상황에서 휴스턴 텍산스의 프로텍션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, 그리고 휴스턴의 리시버들이 이 1대1 매치업을 굉장히 세퍼레이션을 벌리는 게 가능했다는 점이에요. 이 플레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명의 세이프티가 차례로 1대1 매치업에 있어서 도와주는 거예요, 이 매치업을. 그리고 한 명의 세이프티는 뭐 이렇게 하고, 한 명의 세이프티는 또 이 라이트 사이드를 도와주었고, 결국 니코 콜린스는 이 세이프티가 또 다른 리시버를 마크하는 것을 보고 뭐 더블 무브 성격의 라우트를 타였고, 완전히 오픈 찬스가 벌어졌죠. 이처럼 휴스턴 텍산스는 사실 미리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디펜스의 모습을 보고 이 팀이 맨 커버리지를 사용할 것이다,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뭐 니코 콜린스나 이러한 선수들의 라우트 콤비네이션을 활용해서 한 명의 리시버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오펜스 플레이 콜을 좀 선호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뭐 마일스 게럿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사실 이 마일스 게럿이라는 리그 최고의 패스러셔를 여기 뭐 엣지 러셔가 아닌 이 디펜시브 태클 자리에 배치를 시켜놓고 이 뭐 클라우니와 함께 일종의 뭐 좀 언밸런스한 배치를 통해서 이 패스러셔를 꾀한 장면인데, 뭐 스턴트를 여기선 들어갔죠, T 스턴트를. 근데 너무나도 쉽게 막혀요. 이 라이트 태클한테도 막히고, 뭐 초반에 이 더블팀에서도 막히고, 즉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에게 있어서 이 맨 커버리지의 효능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. 물론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뭐 이 맨 커버리지가 사실 효과가 없었던 것만은 아니에요. 이들은 이 커버원 렛 상황에서도 인터셉션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어요. 경기 초반에 있었던 장면이었고, 뭐 외국 해설자도 굉장히 아쉬워했던 플레이였는데, 이건 사실 거의 휴스턴 텍산스에게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었던 플레이였죠. 만약 이것이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었다면 저는 경기 초반 이 경기 분위기 자체가 아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커버원 넷인데 여기서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, 굉장히 타이트한 포메이션 상황 속에서 휴스턴 텍산스 본인들이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이 맨 커버리지를 잘 비껴내지 못하였고, 결국 이 세이프티는 쿼터백을 본 채 인사이드로 공을 던질 것을 예상을 하고 바로 달려들었죠. 그래서 만약에 뭐 컨택이 없었다면 쉽게 인터셉션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, 브라운스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웠던 거죠. 그리고 브라운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와요.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플레이를 때때로 보여주긴 했지만, 뭐 본인들의 운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뭐 마지막 집중력이 부족해서라든지 계속 한 끗 차이로 부족한 결과물로 경기가 이어졌다는 점이에요. 이 플레이도 뭐 커버한 상황이고, 이 아마 썰드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플레이를 막음으로써 뭐 필드골로 마무리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폴스다운을 유도하거나 뭐 펀트를 차게 하거나,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디펜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플레이예요. 여기서는 뭐 식스맨 블리츠가 나왔죠. 선수들이 다 맨 커버리지고. 그렇지만 이 플레이는 결국 페널티로 이어졌어요. 여기서 이
디펜시브 패스 인터피어런스로 페널티로 이어졌고, 결국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분명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지만 본인들의 그런 마지막 아쉬운 이 결과물로 만드는 그 최종 결과물이 한마디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. 페널티로 이어졌고, 이를 바탕으로 해서 휴스턴 텍산스는 전진을 했고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어요. 굉장히 아쉬웠던 플레이죠. 이처럼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디펜스의 가장 큰 무기였던 맨 커버리지에 대해서 브라운스 스스로도 운이 없었고 제대로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고, 또 반면에 휴스턴 텍산스는 꽤 좋은 프로텍션을 유지한 채 이 블리츠 픽업들을 해낸 채 본인들이 원하는 타입의 매치업을 유도하는 것을 완성시켰고, CJ 스트라우드 또한 진짜 완벽한 공을 던져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맨 커버리지 대결에서는 휴스턴 텍산스가 확실한 우위에 서였다고 볼 수 있었고요. 또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이 존 커버리지 상황을 사실 CJ 스트라우드는 더욱더 완벽하게 대처를 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. 지금은 뭐 분명히 포메이션이 다르죠. 이 현재 라인에 4명만 서 있고, 또 이 코너백들이 존 커버리지 테크닉을 현재 선보이고 있고 셔플을 하면서, 누가 봐도 이것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디펜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존 커버리지 나오겠네. CJ 스트라우드 또한 존 커버리지인 것을 알아요. 그렇기에 그는 이 커버 3 싱글 하이 존 커버리지를 상대로 이 리시버의 아웃앤업 이 더블 무브 라우트를 향해서 완벽한 패스를 던집니다. 이 상황에서도 프로텍션이 그나마 좀 잘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, 그리고 이게 어쨌든 커버 3이기 때문에 한 명의 리시버가 이 심으로 질주를 하면은 어쨌든 세이프티나 코너백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본인들에게 있어서 좀 혼란스러워하고 이 리시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. 그런 상황에서 이 리시버는 아웃라우트, 즉 이 플랫 디펜더에게 맡기게 만드는 척 하면서 다시 이 수직으로 라우트를 타는 전략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오케이, 이 플랫 라우트를 탔나 보다. 그러면 나는 이 리시버를 맡아야 되겠다. 오케이, 나도 이 리시버를 맡아야 되겠다. 하지만 여기서 이 리시버는 바로 아웃앤업 이 라우트를 타는 거였죠. 스트라우드는 다 알아요. 어떻게 디펜스가 나올지를 알았고 이 홀샷을 던져댑니다. 이 플레이는 터치다운 플레이였죠. 이 휴스턴 텍산스의 이 타이트엔드의 터치다운 플레이였는데, 정말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이 존 디펜스를 완벽히 해부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플레이예요. 일단 플레이 액션으로 플레이가 시작이 됩니다. 이 두 명의 이 타이트엔드 그리고 한 명의 풀백을 통해서 오케이, 휴스턴 텍산스는 뭐 러싱을 하려나 보다 라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디펜스에게 유도를 해내고, 하지만 이 상황에서 플레이 액션으로 플레이가 이어지고 결국 완벽한 와이드 오픈이 나온 이 타이트엔드에게 패스를 만들어냅니다. 일단 커버리지를 보면은 투 하이이고, 그리고 이 코너백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커버 6 뭐 또는 커버 2 이러한 커버리지가 펼쳐질 것이다. 어쨌든 존 커버리지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었어요. 그런 속에서 이 리시버들의 라우트 콤비네이션 한번 살펴보면,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붓레그 플레이 액션, 쿼터백의 붓레그 플레이 액션에서, 즉 3레벨 라우트, 한 명의 세일 라우트, 그리고 뭐 YA 코너 라우트까지 일반적인 붓레그 플레이 액션의 가장 기본적인 이 세일 컨셉을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런데 당연히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입장에서도 이 세일 컨셉을 생각하겠죠. 당연히 뭐 쫓고 그리고 이 코너백은 유지한 채 두 명을 바라보고, 하지만 여기서 휴스턴 텍산스는
이 타이트핸드가 그대로 코너 라우트를 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방향 전환을 하고 포스트 라우트로 이 더블 무브를 하는 거죠. 더블 무브를 타게 하면서 완벽한 와이드 오픈을 만들어냈어요. 아마 이 설계는 굉장한 수준이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, 물론 이러한 컨셉들을 안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. 뭐 리그의 다른 팀들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러한 플레이들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일단 쿼터백이 문제죠. 쿼터백이 이 스로우백 패스를 정말 지금 현재 47야드 지점에 있나요? 뭐 이 47야드짜리 스로우백 패스를 완벽하게 던지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. 그만큼 CJ 스트라우드가 완벽한 패스를 던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플레이가 가능했고, 그리고 원래라면 이 붓 컨셉에서 어쨌든 쿼터백이 이쪽으로 플레이 액션 블레이그 컨셉을 따라가면은 누군가는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디펜스 누군가는 이 스트라우드를 담당을 하는 선수가 있었어야 돼요. 그렇기에 이 스트라우드가 그 어려운 스로우백 패스를 던질 수 없게 방해를 해야 됐지만 지금 아무도 없어요. 완벽한 공을 던질 수 있는 진짜 완벽한 여유를 준 거죠.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입장에서. 그렇기 때문에 휴스턴 텍산스가 이런 완벽한 플레이를 펼칠 수 있었다. 다음은 두 번째 요소인 이제 퀵 릴리즈에 대한 이 분석인데요. 일단 CJ 스트라우드라는 이 쿼터백은 굉장히 공을 빨리 던집니다. 릴리즈가 굉장히 빠르고, 이를 통해서 어떻게 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좀 헤쳐나갔나,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플레이는 플레이 액션이죠. 플레이 액션에서 이 풀백인 이 백이라는 선수가 터치다운, 풀백이 아니 이 9번 이 선수가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던 장면인데요. 사실 플레이 액션이 시작되고 이 블락커로서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의 블락커로서 이 플레이를 처음에 선보였다가 CJ 스트라우드가 붓을 이제 펼치게 되자 이번에는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수비수들이 스트라우드를 막기 위해서 달려들었고, 스트라우드는 이 빠른 릴리즈를 통해서 공을 정확하게 던져줍니다. 굉장히 빨리 던져줬기 때문에 이 9번 선수에게 더욱더 달릴 수 있는 이 야드 애프터 캐치의 순간이 열린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이 플레이를 통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고, 사실상 휴스턴 텍산스라는 팀이 완벽한 리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플레이예요. 다음 플레이도 똑같이 이 플레이 액션 상황인데요. 이 플레이 액션에서의 가장 큰 위험함은 바로 이 백사이드 엣지 러셔의 이 쿼터백을 향한 러쉬예요. 지금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경우에도 살펴보시면 이 6번의 선수가 마지막 이 갭을 담당하는 선수로서 원래라면 런닝백에게 태클을 걸거나 그것이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겠지만, 요새 NFL에서는 이 플레이 액션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나오냐면, 오케이, 백사이드 엣지 러셔의 역할은 단순하게 런닝백, 어차피 런닝백은 이쪽으로 가면은 이 백사이드 엣지 러셔의 이 역할은 무력화가 되니까 차라리 이 쿼터백의 플레이 액션 또는 쿼터백의 붓레그 그러한 상황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너는 런닝백이 아닌 쿼터백을 바라봐라 라는 임무를 요새는 자주 줘요. 그리고 이 플레이도 CJ 스트라우드가 이 플레이 액션이었고, 실제로 이 6번의 선수는 스트라우드를 담당하기 위해 달려듭니다. 하지만 코 앞까지 왔지만 스트라우드는 진짜 여유있게 낭낭하게 패스를 완벽하게 던져내요. 본인의 이 퀵 릴리즈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어쩌면은 브라운스의 이 색으로 끝날 수 있었던 플레이가 스트라우드의 이 패스를 통해서 퍼스트 다운으로 갱신되는
현재 장면을 볼 수 있었죠. 그리고 이 브라운스의 이 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, 어쨌든 쿼터백을 쫓는 이들은 선택을 했어요. 하지만 이 플레이에서 퀵 릴리즈를 통해서 패스 상황에서도 실패를 경험했고, 이들은 다음 플레이인 러싱 상황에서도 실패를 합니다. 지금은 일단 레드존 상황에서 러싱 터치다운을 이 싱글테일가 만드는 상황이었는데요. 아까랑 비슷합니다. 이 라인 선상에 누가 봐도 뭐 러싱을 할 거다, 플레이 액션을 할 거다 라는 상황 속에서 이 6번 선수의 임무는 간단하죠. 플레이 액션을 한다면 쿼터백을 쫓아라. 그리고 이 6번 선수는 실제로 아직 지금 경합 상황에서 스트라우드를 봅니다. 런닝백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닌 스트라우드를 공략을 해요. 근데 사실은 뭐 패스가 아닌 러싱이었죠. 그래서 싱글타리는 어쨌든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데, 이 상황이 왜 중요하냐, 쿼터백을 바라본 이 6번은 본인의 이 갭을, 이 C갭을 지켜야 하는 이 러닝백을 바라봐야 했어야 하는 그 역할을 지키지 못하였고, 왜냐, 당연히 쿼터백을 우선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 이 급격한 방향 전환을 성공시키지 못하였고, 결국 러닝백에게 이 C갭이라는 어마어마한 길을 안겨주게 된 거예요. 이처럼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디펜스의 전략이, 아니 이 패스를 막기 위해서 했던 플레이는 또 무력화되고, 오케이 다시 한번 패스를 막아보자 했던 플레이가 러싱으로 카운터 치게 되고, 계속해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, 휴스턴 텍사스는 반면에 계속 카운터를 칠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던 거죠. 이 러싱 상황을 좀 더 보자면요, 이 휴스턴 텍사스는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디펜스가 이 런블리츠를 많이 사용하고, 이 러싱 디펜스에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원갭 타입의 디펜스인 것을 알고 이것을 좀 이용하는 것을 원했어요. 물론 휴스턴 텍사스의 이날 러싱 게임이 뭐 모두 성공적이었다 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, 일부 빅플레이를 이들은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. 이 플레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토스 플레이 장면입니다. 그리고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디펜스가 이 모두 원갭,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럼블리츠를 감행하는 이 팀인 것을 휴스턴은 알았어요. 그렇기에 이들의 빠른 공격적인 대처를 위해서 이 리시버로 이 엣지 러셔의 빠른 이 침투를 바로 무력화를 시키고, 여기서 간단하게 이 리시버를 통해서 무력화가 되었죠. 그 결과 런닝백에게는 레인이 열린 거예요. 이들의 굉장히 빠른 플레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휴스턴 텍사스는 간단하게 이 본인들의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왔고, 그것을 좋은 플레이로 연결해내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휴스턴 텍사스는 본인들이 한번 성공했던 그런 카운터 친 전략을 다시 한번 카운터 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여줬어요. 아까 토스 플레이를 통해서 이들은 뭐 30야드짜리 러싱을 성공을 했죠. 그리고 레드존 상황에서 이들은 또 한 번 오케이 똑같은 뭐 비슷한 토스 플레이를 하나 보다, 다 뭐 이렇게 가나 보다, 이렇게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디펜스를 러싱 디펜스로 유도를 했지만, 사실 이 플레이는 스트라우드의 이 퀵 릴리즈를 활용한 이 페이크 토스 플레이였어요. 결국 스크린 플레이였고, 이들의 오라인이 블락킹을 성공하면서 이 플레이는 결국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됩니다.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 플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제 개인적으로는 본인들이 한번 성공했던 플레이를 역으로 이용했고, 그것을 완벽하게 본인들의 장기인 이 스트라우드의 뭐 퀵 릴리즈를 활용한 스크린 게임으로 이용하면서 또 다른 터치다운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이에요. 뭐 그 외에도 이러한 모션을 활용해서 리시버가 늦다 그러면 퀵 릴리즈 다시 한번 빠르게 공을 던져서 퍼스트다운 간단히 만들자,
이러한 전략들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. 다시 한번 보면 모션을 합니다. 근데 디펜스의 반응이 생각보다 느려요. 아 그래? 너네 빨리 안 가? 그러면 그냥 우리 던진다.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으로 굉장히 간단한 전략이지만 성공을 먹혀들었고, 이러한 모션을 활용한 언밸런스한 셋을 통해서 이 슬랜트 라우트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전략도 보여주면서 휴스턴 텍사스는 굉장한 수준의 이 오펜스 게임 플랜을 준비해 왔다. 그리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디펜스는 본인들 스스로가 완벽한 플레이를 펼치지 못하였고, 그러한 상황에서 휴스턴이 너무나도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경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오펜스와 휴스턴 텍사스의 디펜스를 한번 살펴봅시다. 일단 이 경기에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이 조 플라코라는 쿼터백, 그리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오펜스는 이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바탕으로 한 오펜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왜냐면 조 플라코라는 이 38살이지만 아직도 어깨가 팔팔한 이 쿼터백의 가장 큰 강점은 뒷볼을 잘 던진다는 점이에요. 어깨가 강하다는 점이죠. 대신 조 플라코는 뭐 숏패싱, 이러한 딩크 앤 덩크 타입의 오펜스를 이끌 능력은 없고요. 반면에 그렇게 플라코의 강점을 활용한 이 다운필드 패싱 게임이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오펜스의 현재 아이덴티티였고, 그것을 휴스턴이 얼마나 잘 막느냐,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. 그런데 일단 휴스턴 텍사스는 굉장히 근본적인 이 문제를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에게 불어넣습니다. 그것은 바로 프로텍션에 대한 문제예요. 다운필드 패싱, 뭐 딥볼 이런 것을 던지기 위해서는 결국 프로텍션이 완벽해야 돼요. 던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프로텍션이, 오라인이 완벽해야 되죠. 하지만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양 오펜시브 태클은 백업입니다. 백업 출신 주전들이 이 정규 시즌에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한 상황이었고, 결국 이 백업 태클을 통해서 시즌을 뭐 중반부터 치렀지만 어쨌든 정규 시즌에는 통했어요. 하지만 이 플레이오프, 그리고 휴스턴 텍산스의 이 젊은 엣지 러셔들, 뭐 윌 앤더슨이나 이러한 선수들이 현재 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대결, 이 시한폭탄이 터진 거죠. 레프트 태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이 색을 허용을 합니다. 그리고 라이트 태클도 마찬가지지만 이 커버리지에서는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치고 이 뒷볼을 막는, 이 시간을 벌게 한 다음에 이 포맨 러쉬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의 오라인을 부순 채 색을 만들어낸다. 휴스턴 텍사스의 굉장히 간단한 전략이지만 이게 먹혔다는 거죠.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이트 태클,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이 플라코는 색을 당합니다. 결국 오케이, 우리가 조 플라코를 지켜주지 못한다. 그렇다면 우리의 장기인 이 뭐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펼치지 못한다. 그렇다면 사실 브라운스 입장에서 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거죠.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? 우리의 장기는. 거기서부터 이 브라운스의 게임 플랜이 무너지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. 이러한 상황 속에서 휴스턴 텍사스가 또 하나의 전략을 취한 것은 바로 이 블리츠 룩을 한 채 계속해서 이 커버리지에 변화를 준 거예요. 지금도 뭐 싱글 하이이고 이 선수들의 뭐 위치나 이런 것을 보면은 뭐 블리츠를 할 건가 보다, 5명을 통해서 이 맨 커버리지를 펼칠 것이다 라고 이 조 플라코에게 위협을 줍니다. 그러면 조 플라코 입장에서는 4명으로도 막기 힘든데 5명이 오면 더 막기 힘들잖아. 오케이, 뭐 빠른 판단력을 한 채 뭐 퀵 패스를 던져야 되겠다, 또는 뭐 알러트 딥볼을 던져야 되겠다, 뭐 이러한 판단을 하겠죠. 그런데 스냅이 넘겨지니까 이 블리츠룩을 취했던 이 라인베커는 드랍을 하고 존 커버리지로 드랍을 하고, 또 다른 선수들도 존 커버리지 드랍을 하고, 결국 이것은 템파2 커버리지예요. 템파2 커버리지로 펼쳐졌고, 이 커버 1,
맨 커버리지 상황이 갑자기 순식간에 템파2 존 커버리지로 변합니다.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조 플라코는 당연히 혼란스럽죠. 잠깐만, 내가 생각하고 있던 커버리지가 아닌데 하면서 공을 그냥 이 덤핑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죠. 53번이 여기서 머그룩을 취한 53번이 커버리지로 드랍을 하고, 조 플라코는 뭐야 한 채 이 프레셔가 다가오니까 당연히 여기서 뭘 하지 못하죠.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, 이 라이트 태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순식간에 너무 빠르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죠. 그러니까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기 쉽지 않게 휴스턴 텍산스의 디펜스가 변화를 주었고,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프레셔는 또 다가와요. 당연히 플라코 입장에서 공을 던지기 힘든 상황인 거죠. 이러한 전략은 경기 내내 이어집니다. 지금 똑같아요. 지금 5명이 라인 선상에 있고, 이 53번의 라인베커가 또 한 번 존 커버리지로 드랍을 하는 상황이에요. 플라코는 잠깐만, 공을 던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죠. 실제로 뭐 엔조쿠의 경우에는 지금 뭐 3명의 선수에게 둘러싸인 상황이고, 또 이 리시버도 뭐 48번에게 막힐 수도 있다 라고 플라코는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. 사실 이러한 리시버에게 이 뒷볼을 던지는 것이 조 플라코의 장기인데, 이 경기에서는 뭐 프로텍션의 문제나 이러한 것들 소극적인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. 본인들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상황인 거죠. 결국 뭐 짧은 이 체크다운 패스를 던져냈지만 상대인 휴스턴 텍산스는 계속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고 득점을 하고 리드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체크다운 패스를 던져야 된다.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감에 차 있는 상황이었죠. 이 픽6 장면을 보시면 이것도 사실 똑같아요. 여러분들 5명이 현재 라인업에 있고, 이 라인베커는 머그룩을 현재 취하고 있죠. 혼자 스탠딩 한 채. 그리고 뭐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알겠죠. 존 커버리지로 변화를 취하겠구나. 하지만 플라코는 어쨌든 공을 빨리 던져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고, 실제로 이 뭐 옵션 라우트의 타이트엔드에게 공을 던지지만 이것이 픽6로 연결이 됩니다. 플레이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인베커가 커버리지 존 드랍을 하고 뭐 플랫 디펜더가 되고 훅 디펜더가 되고, 이 상황 속에서 라인베커는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 존 안에 들어온 이 타이트엔드를 커버하는 상황이 오고, 플라코가 공을 뭐 완벽하게 패스를 던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단과 쉽게 픽6로 연결이 되었어요. 아마 이것이 프리스냅 상황의 싱글 하이 커버리지 상황이었다면 플랫 그리고 훅 디펜더가 좀 더 이쪽으로 왔겠죠. 그리고 뭐 이쪽으로 가고 뭐 이쪽으로 가고 했겠지만, 이 플라코가 원하는 타입의 디펜스로 현재 디펜스가 변화하지 않았고, 결국 이 훅 디펜더의 역할을 했던 48번이 굉장히 쉽게 픽6를 만들어내는 장면이에요. 텍산스가 굉장히 이 덫을 잘 파놓은 상황이었던 거죠. 반대로 이 상황은 이 존 커버리지의 룩을 취했다가 맨 커버리지 블리츠로 전환을 하는 장면입니다. 이 상황에서 뭐야 너네 뭐 싱글 하이 투 하이네, 뭐 커버 2나 뭐 일종의 커버 8을 펼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었겠지만, 휴스턴의 이거 블리츠 전략이었고, 이 플레이는 결국 조 플라코가 이 프레셔에 시달린 채 당황을 하고 패스를 그냥 뿌렸지만 결국 또 다른 픽6로 이 플레이가 연결이 됩니다. 이처럼 휴스턴 텍산스의 디펜스는
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오펜스의 약점이었던 이 태클의 이 프로텍션 문제를 야기하면서 오케이, 이것이 쉽게 먹혀들었네. 그러면 우리의 다음 게임 플랜으로 가자. 플라코를 이 프리스냅, 이 포스트 스냅 상황에서의 커버리지 변화를 통해서 당황하게 만들고 그에게 좋지 않은 판단을 하게 만들자.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야기한다면 뭐 인터셉션, 뭐 픽6에 그러한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게임 플랜을 준비해왔고 그것이 완벽하게 실행했던 경기였습니다.